할 거야. 오케이? 그 부분 잡아주시면 되고. 자, 빠밤빰빠밤. 개념생 라이트에서 51쪽까지 중에서 이상하거나 안 되는 거 있었을까? 쭉쭉쭉쭉.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생각하자. 대신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의 원소의 개수가 쓰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내 놓고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쓰듯이 써먹자. 오케이? 자, 54쪽에서부터 55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었을까? 잠깐, 연수 문제 다 했나? 연수 문제 혹시 설명 안 한 것 중에 안 한 것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자, 난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가? 우리 원규 쌤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조건부 완결.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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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조건부 완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안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있어. 오케이? 알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상황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에이, 그냥 가자. 자,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0이 아닌 사건 A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그치? 자, 어제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고 도망간 애가 우리 학원 애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화장실에다가 요즘 보면 이제 화장실에다가 애들이 수건이래. 휴지 물을 묻혀가지고서 막 던져버리잖아. 그치? 그치? 근데 누가 그런 장난을 했어. 그럼 그런 장난을 한 범인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5층을 한 번이라도 올라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범인이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누가 수학 귀신 학원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수사 대상이 우리 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으로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 그때 우리 반에서 범인이 나올 확률. 자, 다시. 요즘 남자 화장실 가면 애들이 그 휴지 같은 거 요즘 그 시기가 아니기는 한데 막 묻힌단 말이야. 그래서 그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선 천장에다 막 붙이고 막 장난을 쳐. 근데 그 범인이 그 장난을 하는 애가 말 그대로 5층에 올라왔으니까 그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우리는 저 장난을 치는 사람은 5층에 있는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야. 근데 누군가가 야, 아까 어떤 애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수학 귀신 학원으로 들어갔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5층 전체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과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같은 표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건 B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날 확률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건 B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날 확률을 생각하게 되면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중에 집합 B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았느냐? 전체 표본 공간 안에 어떤 사건 A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났다는 걸 안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안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해 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걸 알았으니까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장난을 치는 걸 알았으니까 전체 수사 대상을 5층 전부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을 전부로 대상하던 부분에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 그 범위를 줄여야 되겠지. 그치?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전체 사건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안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한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범위는 A라는 범위로 봐야 되겠지. 맞아?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전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가운데 A 교집합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B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어떻게 구하느냐?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내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그럼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가운데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 그런데 A라는 사건이 벌써 일어났어. 혹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일어나는 영역 가운데 B에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의 B로 주어진 녀석을 나타낼 거고 이때 이 녀석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다시. 자, 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첨 제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당첨 제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첨될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자, 내가 공을 뽑아서 당첨될 확률은 11분의 2야. 그치?
근데 우리 반 애들한테 당첨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한테는 5,000원 문화상품권을 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 11분의 2의 확률로 내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다들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건우가 당첨제비를 뽑아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전체 11개가 아니라 건우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1로 바뀌어. 건우가 비당첨 제비를 뽑아갔어. 그럼 내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2로 바뀌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시행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짜잔. 11개 중에서 2개의 당첨 제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첨이 될 확률은 11분의 2야. 근데 내가 당첨될 확률을 찾고 싶은데 건우가 당첨이 돼버렸네? 그럼 내가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11개 중에서 2개의 제비를 뽑으면 되니까 11분의 2였는데 건우가 당첨이 돼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버리니까 주어진 녀석은 10분의 1이라는 확률로 변하겠네? 그치? 만약에 건우가 당첨 안 되는 제비를 가져갔으면 10분의 2의 확률로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순하게 전체 집합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 왔다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할 범위를 줄여주는 거야. 화장실에서 장난치는 사람을 잡기 위해 5층 사람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수학귀신 학원으로 들어갔는데 수학귀신 학원 안에 있는 학생들로 조사 범위를 줄이는 거야. 건우가 당첨이 됐어? 그럼 내가 당첨될 확률이 변하는 거야. 건우가 당첨이 안 됐어? 그럼 내가 당첨될 확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지는 거야. 이와 같은 관계를 다루는 부분들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니네들이 뭘 읽어주시면 되냐면 그냥 확률에서는 전체 사건분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비를 찾았다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가운데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라고 하는 녀석으로 찾아낼 거고 이 기호가 얘기하는 건 뭐의 확률을 찾을 거냐? B의 확률을 찾을 거예요.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언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라는 표현으로 이 조건부 확률의 기호라고 하는 녀석을 읽어주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가운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62쪽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P 확인 문제 1번이 있는데요. 확인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PA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1이고요. PB라고 하는 녀석이 5분의 1인데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 1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 P, B, 바, A. 헷갈리지 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데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얘기는 전체 벤다이어그램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전체 중에 A라는 사건이 벌어진 경우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A가 일어난 사건 가운데 A가 일어난 사건 가운데 B가 일어날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자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야 되겠지. 왜? A가 일어난 사건 가운데 B가 일어난 사건을 찾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4분의 1분의 10분의 1 집어넣어서 10분의 4, 5분의 2. 그럼 A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단순하게 B가 일어날 확률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P, A, 바, B.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중에 요만큼이라는 개념이었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관심 있는 녀석의 B였어. 그런데 B가 일어났어. 그럼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봐야 돼. B가 일어났을 때는 B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 이 녀석 가운데 A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와 P가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봐야 될 거고 5분의 1분의 교집합이 10분의 1이 돼버리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 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확인 문제 2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았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다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B, 6의 약수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6이니까 2하고 6은 여기 있고 1과 3이 여기 있고 짝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수 2, 4, 6. 다음 전체 집합은 5. 자, 먼저 첫 번째 A가 일어날 확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지. 그 중에 A가 일어날 확률 3가지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근데 세 번째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대? A라는 녀석이 일어났대. 그럼 5층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학생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B에서만 볼 거야. B에서만 미안. P바 A니까 A에서만 볼 거야. 그럼 A에 해당하는 사건은 3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2하고 6이라고 하는 놈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녀석들은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P, B, 바 A는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분모와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들을 A라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뀌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자. 당첨제비 뽑을 거야. 건우가 뽑아갔어. 오씨, 내 확률이 줄어들어. 건우가 못 뽑아갔어. 내 확률이 늘어나. 오케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변한다 라는 부분 생각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주거라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 법칙에 대해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확률의 합집합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P, A, 교, B 라고 하는 녀석이 P, A, 파, B 곱하기 P, B로 나타나고요. P, B, 파, A, P, A라는 녀석으로 나타난다. 요걸 얘기하는 게 뭐다? 곱셈 정리다. 어디다 써먹느냐? 잘 안 써먹을 거다. 다른 식으로 설명할게. 원래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설명 안 하고 약간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이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어. A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 가운데 P, A 교집합 B야. 얘를 곱셈 정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사건을 합치는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와 확률을 구하는 부분이거든. 이때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식에서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 생겨. 그러면 얘는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자, P,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 A를 곱해서 구한다. 주어진 녀석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P, A, 파, B라고 하는 녀석은 B가 일어날 확률분의 P, A 교집합 B가 돼버리는데,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말 그대로 두 사건의 곱사건이야. 경우의 수를 따져도 곱의 법칙이 되는 거고 확률에서도 곱의 법칙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셈 정리라고 이름 붙이면서 P, A 교 B는 P, A 바 B에 곱하기 P, B라고 써줄 거야. 원래는 의문사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넘어가셔도 돼. 오케이? 원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P가 일어날 확률을 따질 건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게 P, A 교집합 B가 돼버리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뭐냐면 A가 일어났어. 그치? 그리고 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는 A와 B가 동시에 벌어진 거죠. 이해 안 해도 돼.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자, 주어진 녀석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너네들한테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A가 일어났어. A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이미 A라는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B가 벌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A가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B가 벌어졌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의미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 덧셈은 또는, 곱셈은 그리고,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일어날 확률, PB바 A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B가 일어날 확률, 단 A가 일어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의 표현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P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P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건 PA 교집합 B가 됩니다라고 얘기 못해. 왜? 다시 당첨제비로 가자. 얘가 먼저 뽑고 내가 그 다음에 뽑을 거야. 그럼 내가 뽑을 확률은 건우가 당첨제비를 뽑느냐, 건우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해. 그치? 물론 얘하고 나하고 뽑기 전에 우리 둘 다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똑같아. 그런데 건우가 당첨제비를 뽑고 나서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과 건우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고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달라져. 그래서 단순하게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해요. 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났다. 그리고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이와 같이 구할 거야. 언제?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할 거야. 언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 둘이 주사위도 굴릴 거야. 건우가 주사위 굴려서 1 나오면 당첨이 되는 거고 나도 주사위 굴려서 1 나오면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럼 건우가 주사위 굴려서 1이 나와서 당첨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1이라는 눈이 나와서 당첨될 확률은 얘가 당첨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복원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당첨 제비가 담겨 있는 상태에서 얘가 당첨이 되는 거에 따라 내 당첨될 확률이 변하고 얘가 당첨이 안 되는 거에 따라 내 당첨 확률이 변하는 걸 비복원 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복원 시행은 뭐냐면 주사위 굴리기야. 주사위를 굴렸어. 건우가 1의 눈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 1의 눈 안 나와? 모르는 거지. 그치?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6까지의 카드가 들어가 있어. 건우가 1의 눈을 가져갔어. 나는 그 다음에 뽑을 때 1의 눈은 안 나올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 곱사건이라고 하는, 곱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의 개수처럼 생각해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P, A, B라고 하는 녀석을 A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B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을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해놓자 라고 얘기를 한 게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났어.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지가 아니라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할 건데, 그때 이미 B가 일어나 있으니까 우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으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할 거고, A가 일어났으면 일어났다 발생했으면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곱셈 정리거든. 이게 곱셈 정리거든. 근데 나는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을 어차피 잘 안 써먹긴 할 거거든. 근데 야, 어차피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의 식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PA라고 하는 녀석, PB 바 A라고 하는 녀석은 PA분의 PA 교집합 B가 돼버리고, 뒤에 PA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면서 날아가면 결국 이 식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니까 요 뒤에 있는 녀석하고 요 뒤에 있는 놈, 요 뒤에 있는 녀석하고 요 뒤에 있는 놈하고 맞춰서 식을 조금 써라 라는 의미로 PA, PB라고 하는 녀석을 뒤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오케이? 저거 두 개 바꿔 쓰는 거 가지고서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해줘. 곱셈 정리에서는 그래,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식을 가지고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근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먼저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겠지. 그리고 B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이때 B가 일어나는 건, B가 발생하는 건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정도 이해해 줄 거야. 오케이? 그게 곱셈 정리예요. 의미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P, A교 B를 구하래. 근데 문제에서 P, B 바 A가 들어가 있어. 그럼 뒤에다가 P, A를 맞춰서 그냥 곱해주자고.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3 곱하기 A 3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이구나 라고 찾아주면 끝이라는 거야. 다음 P, A 바 B. 나는 A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P, B는 얼마냐? 6분의 1. A교 B는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6이 되면서 5분의 3이구나 라는 식으로 주어진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식의 구조 넣어주시고, 곱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요 정도 의미와 요 식의 의미, 조금 더 가능하면 요 식의 의미까지 이해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조건부 확률이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인지 그냥 단순하게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아. 잠깐. 혹시 눌렀나 이거? 켜지고 있구나.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주의사항,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지 문제 틀릴 때마다 조금 잘 읽고 정리 좀 해주세요. 중간고사는 아마 조건부 확률까지 들어갈 거야. 잠시만. 자, 그러면 먼저 64쪽에 1번 조건부 확률의 계산. 먼저 첫 번째 1번 A가 일어날 확률이 0.4래요. B가 일어날 확률이 0.6이래요. PA 합집합 B 이 녀석이 0.8이래요. 그럼 우리는 A 교집합 B를 찾아야 될 건데 PA에다가 PB를 더하고 얘를 빼면 PA 합집합 B가 돼버린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하고 B를 더하면 1.0, 합집합 빼면 0.8, 따라서 0.2.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바 B. 뭘 찾을 거다? A가 일어날 확률을 찾을 거다.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났으니까 그 경우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0.6분의 0.2 집어넣어서 3분의 1 찾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다 귀찮다 싶으면 벤 다이어그램 합집합이 0.8 X 이건 더 그지 같다. 쏘리 지울게.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로 주어졌고요. 다음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로 주어져 있는데, 자, 얘는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찾고 싶습니다. 언제?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찾는 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언제?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럼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럼 이 확률에서 만들어지는 식은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의 연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A의 여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전체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고,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 합집합 A의 여집합,
여집합 묶어낼 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전체 1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되니까 2분의 1분의 10분의 3이 되면서 10분의 6, 5분의 3이라는 녀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좋아.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니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풀 거고, 그냥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할게. 자, 오른쪽 편은 어느 학급 30명의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는 전체 3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한 명이 뭘 선택했대? 뭘 선택했대? 사회 문화를 선택했대. 그럼 그 한 명은 어디에 있는 애야? 사회 문화를 선택한 애들 중에 한 명 아니야? 맞아? 얘가 사회 문화를 선택한 애래. 그럼 그 한 명은 사회 문화를 선택한 애 중에 하나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중에서 뭐래?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을 찾으래.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데? 16명. 그 중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4명. 그럼 끝. 무슨 말인지 이해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내가 한 명을 뽑았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은 30분의 12야. 전체 30분의 12야. 그런데 내가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그 학생이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인 걸 알았어. 그럼 그 학생은 몇 명 중에? 16명 중에 중국어를 선택했대. 16분의 4니까 4분의 1. 맞아? 내가 한 명을 뽑았어.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사회 문화를 선택하고 중국어를 선택했대. 그럼 그때는 확률이 뭘까? 30분의 4야. 자, 여기서 잘 구분 줘야 돼. 잘 구분 줘야 돼. 자, 먼저 사회 문화를 선택한 사건을 A라고 하자. 중국어를 선택하는 걸 B라는 사건이라고 하자. 내가 어떤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사회 문화를 선택한 걸 알았어. 그치? 그럼 이 학생이 사회 문화를 선택했네? 그럼 우리가 전체 30명 중에서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은 16명이야. 그치? 그 16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얘는. 맞아?
그런데 이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할 확률이 궁금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이 궁금해. 그럼 16명 중에 4명 있으니까 이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했을 확률은 16분의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30명 중에 한 명을 골라낼 건데 이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기를 원해. 그러면 중국어를 선택했고 사회문화도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야? 4명. 몇 명 중에? 30명 중에. 그래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은 30분의 4야. 자, 지금 보면 이 조건부 확률을 구분 짓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고 이게 원칙적으로 주어진 녀석이 반드시 이렇게 두 사건이 조건부 확률인지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짓는 방법은 아닌데 일단은 여기서는 내가 표현한 두 가지를 보면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인 걸 먼저 알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뭐가 궁금해졌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궁금해졌어. 그래서 첫 번째, 일의 순서가 느껴져. 아,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구나. 그럼 얘는 중국어를 선택했을까? 그치? 그런데 중국어를 선택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어진 두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동시 시간대에서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을 묻는 건지 아니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건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사건의 선후관계 무언가 뭔지 알았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궁금해지는 거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두 사건이 동시에 진짜 말 그대로 그 순간에 동시에 라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겨.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확률 잡을 때는 먼저 첫 번째. 근데 이게 다 완벽하게 가지는 않아.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야, 건우가 당첨된 거 알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당첨될 확률이 궁금해지는 거지. 맞아? 그런데 야, 건우와 내가 동시에 둘 다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지.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시기 당첨이 됐네. 난 당첨이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일의 순서라고 하는 녀석이 느껴지는 감이 있어. 그럴 때 조건부 확률, 동시에 벌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자꾸 우리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이 궁금한 거야.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이 궁금한 거야. 우리가 뭘 알았을 때?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럼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분의 P,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의 사건이 필요하거든. A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회 문화를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16분의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사문, 중국어 모두 선택한 놈이기 때문에 4분의 1. 오케이? 근데 말로서 잘 끌고 들어가면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할 때 이 조건부 확률 문제들을 많이 읽어봐 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문화 선택을 한 학생인 걸 알았을 때 얘가 일본어를 선택했다? 16분의 12. 사회문화라고 하는 녀석을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인 걸 알았을 때 그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이다. 16분의 4.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어떤 느낌인지 전달이 됐을까?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좀 많이 읽어보실 거야. 알았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